자, 오늘은 이더리움 백서에 담긴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디지털 화폐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청사진,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.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. 재미있는 게 이더리움 백서가 이더리움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분석하면서 시작하거든요. 사토시가 세상에 던진 게 그냥 동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사토시가 만든 게 대체 뭐였을까요? 그냥 화폐였을까요?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? 처음에는요, 다들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이 화폐에만 열광했어요. 뭐, 가격이 얼마네, 오르네, 내리네,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죠. 하지만 진짜 혁명은요, 바로 그 기술,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었던 겁니다. 화폐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무대 자체를 떠받치고 있던 건 바로 이 기술이었던 거죠. 블록체인이 해결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선착순 문제였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제가 가진 10,000원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동시에 보낸다고 쳐요. 그럼 이 돈은 대체 누굴까요? 이게 바로 이중지불 문제인데 수십 년 동안 디지털 화폐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골칫거리였죠. 근데 블록체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. 모든 거래 기록을 차곡차곡 블럭에 담아서 암호로 꽁꽁 묶은 체인으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 장부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죠. 이러니까 누구도 속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. 완벽한 해결책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눈부신 발명품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었습니다.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뭐랄까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계산기 같았어요. 딱 한 가지 목적, 그러니까 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데는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그런 도구였죠.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대단한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돈 주고 받는 데만 쓰는 건 좀 아깝지 않나요? 만약에 이 위에다가 다른 종류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, 프로그램을 올리고 싶으면 어떡하죠? 비트코인의 프로그래밍 언어,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에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었어요. 예를 들어 반복문이란 게 없어서 컴퓨터한테 이거 될 때까지 계속해봐 같은 복잡한 일을 시킬 수가 없었고요. 또 거래 금액을 막 세밀하게 제어한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. 상태라는 것도 그냥 썼다, 안 썼다. 딱 두 가지만 존재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조건을 거는 게 애초에 안 됐던 거죠. 심지어 블록체인 자기 자신의 데이터, 뭐 예를 들면 과거 거래 내역 같은 걸 참고할 수도 없었습니다. 한마디로 정말 강력하긴 한데 딱 정해진 계산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셈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더리움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무대에 등장합니다.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해결책이었죠. 바로 이거예요. 이 문장이야말로 이더리움의 심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한된 기능이 아니라 튜링 완전 프로그래밍 언어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일반 컴퓨터 언어처럼 개발자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능 언어를 블록체인에 그대로 싣겠다는 거거든요. 와,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,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. 블록체인을 더 이상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구나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범용 플랫폼으로 만들겠다. 이런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죠.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. 비트코인이 덧셈 뺄셈 같은 단순 계산만 가능한 주머니 속 계산기였다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 워드 프로세서든 게임이든 인터넷 브라우저든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설치해서 돌릴 수 있는 진짜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? 바로 블록체인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이 월드 컴퓨터라는 거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부품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. 이건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만약 A라는 조건이 딱 충족되면 무조건 B라는 행동을 실행해라. 이런 규칙이 코드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죠.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그 누구도 이걸 막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. 마치 절대로 고장나거나 주인이 돈을 떼먹을 수 없는 투명한 자판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다음은
이더, ETH죠. 이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컴퓨터를 돌리는 연료 또는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.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보내는 것처럼 네트워크 위에서 뭔가 하려면 무조건 이 이더가 필요합니다.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랑 똑같죠? 마지막으로 가스입니다.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연료의 가격표예요. 프로그램이 계산을 한번 할 때마다 가스라는 수수료가 조금씩 붙는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만약에 누가 일부러 끝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네트워크 전체를 다운시키려고 하면 어떡해요? 바로 이 가스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. 연료, 즉 이더가 다 떨어지면 프로그램은 그냥 딱 멈춰버리니까요.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이더리움 거래가 비트코인이랑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 거래는 그냥 돈만 보내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더리움은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어요. 보세요. 거래 트랜잭션 안에 돈 밸류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같이 보낼 수 있죠? 바로 이 데이터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딱 건드려서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 상태 스테이트였던 게 새로운 상태 스테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거래 한 번으로 프로그램의 상태, 즉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런 엄청난 월드 컴퓨터를 손에 쥐었으니 이걸로 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요? 백서에서 제시한 가능성을 보면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이더리움 위에서는 정말 상상하는 거의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. 누구나 자기만의 화폐,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 걸 발행할 수도 있고요.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 수도 있죠.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장도 직원도 없이 모든 규칙이 코드로만 돌아가는 회사, 바로 탈중앙화 자율조직, DAO 같은 예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된 겁니다.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. 결국 이더리움이 세상에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가 탈중앙화할 수 없는 건 대체 무엇인가? 이 질문은요, 단순히 기술이 하나 더 발전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